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우리 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뉴욕 증시는 기술주와 은행주 상승에 힘입어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무역 증시,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7일, 8일과 9일에 지금 밴쿠버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까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과 함께 하시면서 관련 이슈들 짚어가시고 투자 전략까지 마무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시장 동향부터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최희원입니다. 오늘의 시장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양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85% 상승하면서 2474.6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은 1,488억 원 규모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0.68% 상승하면서 883.09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이 344억 원 규모로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선물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0.02% 상승하면서 7,216.2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0.02% 하락하면서 2,771.75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0.14% 하락하면서 9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골드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드는 현재 0.06% 하락하면서 1,300.6달러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0.68% 상승하면서 65.17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증시 알려드립니다. 어제 마감 시황인데요. 이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하면서 3,115.18에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생지수 함께 보시겠습니다. 항생지수는 31,259.1에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암호화폐 시세 알려드립니다. 9시를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트코인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0.18%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에이다를 제외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그리고 아인슈타인륨, 이더리움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퀀텀과 리플은 거의 변동이 없이 흘러가고 있고요. 네오와 스텔라룸의 비트코인 캐시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 순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위는 이오스입니다. 643억 원 규모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는 트론, 그리고 비트코인, 에이다, 5위는 이더리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최원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이제 본격적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주요 해외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글로벌 이슈 행가이드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이현민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과 함께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글로벌 이슈 첫 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견인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미국 증시의 추가적 상승세에 대한 분석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를 흔드는 직접적 요인에 대해서 첫 번째 분석 후에 이현민 멘토님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슈 분석에 앞서서 관련 이슈들을 외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 캐스터.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두 가지 브리핑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의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fin24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목 보시면 World Stock Markets Mainly Rise on China Trade Report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세계 증시가 이 중국의 무역 이슈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이 fin24에서는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가 부상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미국과 주요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된 점이 이 주가 상승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이 한 전문가는요. 트럼프는 마치 이 하드볼을 플레이하는 것 같다. 경기를 하는 것 같다. 그의 전술이 실제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테고요.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브리핑해드립니다. 두 번째 이슈는 유가가 하락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관련된 외신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falls on U.S. crude bill, global supply seen rising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세계 원유 공급이 늘면서 유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미국산 국제 유가가 전날의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가 유가를 짓눌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이 크루드 오일의 생산 증가가 계속되고 있고 이는 시장에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는 작년 동기와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에 대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토님, 요즘 미국 시장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뉴욕 증시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미국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세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난 화요일 날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먼저 미국 증시는 고용지표 호재 등 이제 무역 정책 및 그 갈등 이러한 부분을 일단 지루하고 시장에서는 이제 고용지표 호재 등으로 일단 지배적으로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상승세를 일단 지금까지 계속 보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무역 갈등 완화까지 이어지면서 추가 상승세를 충분히 더 열어둘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는 전일 이제 미국 상무부는 무역 적자가 전월 대비 15.2% 정도 일단 감소한 489억 이제 6천만 달러에 일단 근처였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이는 무역 적자 축소는 다우지수에 좀 호재로 일단 반영이 되었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무역 갈등이 현재화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계속 조금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북미 간의 정상회담 등 주요 이벤트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이벤트들이 변수 없이 예상대로만 진행이 된다 했었을 때는요. 현재 흐름으로 계속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라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던 무역 적자가 지금 감소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와 지금 관련된 이슈인데 지금 현재 제가 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65달러 선이 지금 크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가적인 하락세 좀 나올까요? 네, 일단 뭐 전략적인 기술적 분석은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유가의 경우에는 지금 65달러가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올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미국의 원유시 재고가 어제 예상을 깨고 이제 증가세를 보인 데다가 그리고 주요 산유국들이 감산을 일단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65달러대가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펙 회원국과 그리고 러시아 등 기회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일단 늘릴 것이라는 내용이 일단 계속 시장에서는 지속된 상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수 하방 압력을 이런 식으로 가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세가 계속 더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오펙 회원국에 일단 하루에 100만 배럴 증산을 일단 요청했다는 일단 보도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세는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유효하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는 22일에서 23일 오스트리아빈에서 일단 산유략 정책을 일단 결정 전까지는 지수 하락세와 그리고 저가 매수세 등이 들어오면서 지수 이제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도 일단 다시 한번 상승세를 또 보일 수도 있지만요.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지금 하방세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대의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을 일단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흐름은 상승세 및 하락세 움직임 볼 때 추가적으로 일단 움직임을 더 보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65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하락세다. 다시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런 흐름보다도요. 전반적으로 대추세 자체는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상승으로 일단 반등을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매도 대응 관점에서 일단 대응하시는 게 가장 조금 현명한 투자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반영성을 좀 가늠하기 힘든 지금 조금 있다가 매매 전략 시간에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가이드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잘 대응하기 위해서 가이드 한 줄 평 주시죠. 네. 네, 오늘 가이드는 일단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춤을 춰야 한다라는 가이드입니다.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 우리는 춤을 춰야 한다. 음악이 언제 멈출지 모르면 계속 춤을 춰야 하는 건가요? 네, 음악이 네.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춤을 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빗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늘 이슈도 일단 미국의 증시가 상승세나 또는 유가에 대한 하방세가 어디까지 더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큰 상승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일 때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매매를 하는 경우가 좀 있죠. 왜냐, 이제는 바닥이다 또는 이제는 이제 고점이다, 이런 식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투자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대추세로서 이제 계속 상승세를 볼 때는 상승 흐름으로서 계속 눌림에서 대응 자체를 또는 하락세를 보일 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갔을 때 반등을 할 때 계속 이제 하락세를 대응을 하는 내용으로서 가이드에서는 이제 음악이 멈추기 전까지는 계속 춤을 춰야 된다, 이러한 내용을 일단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이드에 맞춰서 오늘장 매매 전략 어떻게 수립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일장인 트레이딩 전략 어떻게 펼치셨는지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유로 FX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대응 전략 전에 이제 전반적인 시황을 한번 밟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유로 FX는 전일 22 관련 의원들이 6월 14일 22 미팅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발언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이제 상승세를 계속 지속해 나갔습니다. 한편 이탈리아의 시민총리는 국정용사에서 일단 기존의 공약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유로존 규정에 대하여 재검토가 일단 필요하다고 일단 주장을 하는데요.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잔류할지 확약하지 않은 채 유로존이 제시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었습니다. 이 시비의 출구 전략과 그리고 이탈리아의 정치적 리스크가 당분간 유로화의 주요 이슈로 언급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6월 14일 시장 예상과 달리 비둘기파적인 20의 결과가 있을 경우 최근 상승 흐름을 보였던 부분들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일단 주목할 필요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휴장이었고 해외 시장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을 보였는데 전일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 흐름 자체를 이어나갔었습니다. 자, 당일을 일단은 시가와 저가가 아래에 위치한 만큼 강한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1.17810 라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일단 상방 흐름으로 열어두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전일 고가였던 1.18050 라인 자체를 일단은 갱신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라인 자체가 강하게 저항을 받을 경우에 다시 한번 시가하고 저가 라인 그리고 조금 이제 안전하게는 1.17900 라인까지도 눌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요. 현재 매수로서 따라붙기보다는 전일 고가였던 1.18050 라인이 갱신한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왔었을 때 매수적 관점으로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눌림 자체가 조금 더 크게 오면서 추세가 바뀔 경우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무너질 경우에는 전일 일단 첫 번째 눌림에서 1.177 라인과 그리고 전일 시가 라인이었던 1.172 라인까지도 다시 한번 좀 상승에 따른 다시 한번 큰 눌림 자체로 잠깐 단기적인 매도세가 오늘 관점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 고가가 일단 갱신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 시가와 저가 라인 자체가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해주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5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지금 65달러대가 지금 무너지면서 하방 압력을 이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슈로 다뤘던 것처럼 이제 원유 재고 부분 자체가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보이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어제 미 에너지 정보청 EI에 따르면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은 이제 270만 배럴 정도 증가하면서 예상치인 190만 배럴 감소보다 상회한 수치를 나타냈었는데요. 휘발유 재고는 460만 배럴 일단 증가세를 보였었고요. 정제율 또한 217만 배럴 정도 일단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증가한 수치가 유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강한 하방 압력을 보였었고요. 전일 미국의 오펙 회원국들에게 원유 생산량을 하루에 100만 배럴 가량 더 생산 증가하라고 이제 요구했던 내용도 일단 보도가 있었습니다. 원유 생산량 증가는 일단 유가 하락으로 지속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는 6월 22일에서 23일 오펙의 정례회의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는 하락 압력 자체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 열어두면서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장 대응 전략으로는 지금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아래에서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너졌는데요. 65달러가 일단 무너진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전일 저가 라인까지는 하락세를 충분히 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5일의 경우에는 당일 진폭 자체가 100에서 120씩 1차 구간을 보이는데요. 당일 고가가 65.25입니다. 23인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100픽 정도 내려온다 했을 때는 64.24로서 전일 저가 라인까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이러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하락세를 보다가 다시 한번 시가가 안착된다면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나올 수 있지만은 전일 시가 라인이었던 65.50과 그리고 전일 고가였던 지금 65.96 라인 자체가 이제 단기 매수세에 일단 강한 저항 라인대로 보이기 때문에 금일은 65.90과 64.27 안에서 이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겠지만은 금일 시가 라인이 65.07 라인 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세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1차적으로 전일 저가 라인까지 하락세로 열어둘 수 있으나 전일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64달러 라인대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해 두시고요. 2차 구간이 160에서 180 구간이었을 때는 63.60 라인까지도 하락세로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64달러대가 무너질 때는 63.60 라인까지 하방 압력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지금 시가 저가 라인 자체에 또 강한 지지 역할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골드는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바스켓 대비했을 때 약세 전환하면서 지지받아서 전일의 경우에 조금 소폭 상승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일단은 방향성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골드의 경우에는 큰 흐름을 봤었을 때는 약간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부분들을 보이는데요. 1306 라인 그리고 위쪽으로 1311 라인과 아래쪽에서 1294 라인이 약 200틱 이내에서의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보다도 일단 방향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실 때는 금일 위쪽에서는 이제 1302 라인대를 올라탔었을 때 그때 이제 매수 대응으로서 1306 라인과 1311 라인까지 열어둘 수 있으며 다만 금일 시가 라인이 1300 라인을 쉽게 갱신하지 못했을 때는 1293 라인까지 다시 한번 하락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아래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스닥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금일의 경우에는 시가고 고가 라인에서 강한 저항을 역할을 받을 것으로 보였으나 다시 한번 아시아장에서 전일 고점 자체를 다시 한번 높이려는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고가 라인을 갱신할 때는 이제 약간 둔화된 모습으로 계속 시장에서는 이제 상승세를 약간 높여나가는 부분들인데요. 충분히 다시 한번 큰 눌림이 와야지 추가적인 큰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현재 흐름 자체는 일단 매수방이 전반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눌림이 온다 할 때는 7210 라인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7210 라인 자체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방으로서 열어두면서 다만 7210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할 때는 단기적으로 전일 저가에서 7181 라인과 그리고 7163 라인까지 단기적인 매도세를 보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매수세가 유리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 FX와 골드 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유가에 대한 질문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미국 금융업계에서 월가에서는요, 계속해서 연초부터 유가가 80달러 그리고 100달러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락세가 나오는 부분은 약간 단기적인 추세라고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는 원래 유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언론에서 저도 이제 80달러까지도 좀 육박할 수 있다는데 다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목표치를 두고 그만큼 올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언제든지 변동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70달러 중반대까지 움직임을 보였다가 이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도 약간 완화되는 소식과 그리고 유가가 너무 강하게 올라갈 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이제 경제 상황 자체도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서 일단은 리스크 조절을 하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80달러까지 다시 한번 리스크 이제 전반적으로 연내까지 올라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번 오펙 6월 오펙 결과를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오펙의 주요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비연국의 러시아에서는 이제 조금 감산에 대한 증산으로 일단은 입장을 표명을 바꿨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60달러와 80달러 사이 안에서의 연내에는 움직임이 지속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